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각 컴포넌트들이 만드는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의 학습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거울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렌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거울과 렌즈는 두 종류로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맞아요. 볼록 거울이 있을 수가 있고 볼록 렌즈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목 거울이 있을 수가 있고 오목 렌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각 컴포넌트에 따라서 거울과 렌즈가 오목과 볼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바로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을 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만드는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근데 이 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바로 이거를 우리가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데,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작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컴포넌트가 만드는 상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는 뭐냐면 거울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먼저 거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렌즈가 만드는 상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오목 거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록 거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서로 상을 다르게 만들 거잖아요. 바로 이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렌즈로 넘어갔을 때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돋보기라고 하는 거, 볼록 렌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록 렌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오목 렌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컴포넌트들이 만드는 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들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전부터 광선 추적하는 말을 여러 번 썼었어요. 어떻게 하면 상의 위치를 알 수가 있냐면 기하학적 작도를 하는 건데, 이런 기하학적 작도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광선 추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 자체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는 여기에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목 거울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오목 거울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주축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주축을 잡고, 주축은 우리가 이제 C라고 하는 요 점과, 그리고 여기에 컴포넌트의 중앙, V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요 중앙을 이렇게 통과하는 쪽을 우리는 이렇게 주축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축을 잡아놓고 나서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기하학적 구조로 그리면 되는 거냐면, 여기 첫 번째 광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축에 평행하게 입사하는 광선은 반사 후 초점을 지나게 되게 그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 끝에 점광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축은 이렇게 있는데, 주축과 평행하게 입사한 이 광선은 1번 광선, 이거는 여기 초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초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C라고 하는 점은 전체 여기를 이렇게 원형 형태로 만들었을 때 거기 중앙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초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이만큼 거리, 여기를 우리가 곡률 반경이라고 해요.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거에 2분의 1 위치에 이렇게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편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선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광선은 이 광선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울이 중심으로 입사하는 광선은 입사 광선과 같은 각도로 반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법칙일까요? 맞아요, 이거는 반사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광선, 여기가 이 오목 거울의 중앙이잖아요. 중앙으로 이렇게 입사한 빗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각도로 이렇게 반사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어떤 거냐면, 초점을 통과하여 입사한 광선은 반사 후 주축에 평행하게 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광선은 이 광선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점은 여기에요. 요만큼 길이에 여기 곡률 반경에 2분의 1 위치에 이렇게 초점이 있을 텐데, 이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입사한 입사한 빗살은 주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곡률 반지름 C를 통과하여 입사한 광선은 여기 반사 후 입사 경로로 되돌아간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왔던 경로로 되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 C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여기에요. 그 중심 여기를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크게 여러분들이 원을 그렸을 때 중심 거기를 우리가 곡률 반지름이라고 해요. 거기를 곡률 반지름으로 이렇게 입사한 빗살은 그대로 반사돼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거를 광선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그렸을 때 그러면 상은 어디에 생기냐면 그런 점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작도를 해보게 되면은 모이는 점이 있어요. 요 모이는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냐면 주축에서 모이는 점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주면 돼요.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이 컴포넌트가 만드는 다시 말해서 지금 오목이죠? 오목 거울이 만드는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목 거울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습은 이렇게 거꾸로 보이고 축소된 상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상에 대해서 먼저 이름부터 부여를 해볼게요. 이 상은 실상일까요? 호상일까요? 이 상은 실상이에요. 왜냐면 실제 빗살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이에요. 자, 그리고 정립일까요? 도립일까요? 이 상은 지금 보면은 도립이에요. 창 자체가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도립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상 이름은 도립 실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광선 추적을 할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전체 광선 추적을 하는 곡선 4개를 다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2개 이상을 이용을 하면 돼요. 틀림없이 2개 이상을 그리게 되면은 만나는 점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하나, 둘, 셋, 4개의 광선 중에서 2개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상의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상을 보고 실상인지 허상인지 정립인지 도립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목 거울을 떠나서 이렇게 볼록 거울을 이렇게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들은 여기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 놀이동산에 가보면은 그게 마술 거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술 거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 앞에 이렇게 서보면은 여러분들 모양이 축소되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거꾸로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바로 그때를 상상을 하면은 여기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볼록 거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볼록 거울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2가지 광선만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상을 작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광선은 어떤 걸 쓸 거냐면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간 거예요.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간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1번 광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목 거울일 때는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간 광선은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요. 하지만 여기는 볼록 거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축으로 평행하게 입사한 빗살은 거울이기 때문에 반사가 될 거예요. 뚫고 안쪽으로 못 지나가요. 그런데 반사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초점을 지나갔지만 여기는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반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초점으로 못 들어가는 대신에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제 광선을 그리고 나머지 초점적으로 점선을 그려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리고 2번째 광선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기 곡률 반지름을 지나는 쪽으로 할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곡률 반지름 C를 통과를 하게 되면 광선은 그대로 반사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4번째 광선이에요. 이렇게 곡률 반지름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C를 통과하는 거. 그럼 여기는 그대로 반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곡률 반지름은 여길 테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입사하려고 하는 빛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곡률 반지름을 뚫고 못 들어가겠죠?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반사가 되냐면 마치 곡률 반지름 여기에서 빛 자체가 나온 것처럼 반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연장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2가지 광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에 생기겠죠? 그럼 이 점 쪽으로 우리가 주축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직접 안 그려보면 나중에 못 그려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라도 지금 종이하고 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쪽에서 이렇게 초점거리라고 하는 자체가 2분의 R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렇게 초점거리가 2분의 R로 주어져요. 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허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9를 붙여주면 돼요.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 거를 우리가 부호규약이라고 해요. 부호규약.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상일 때는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허상일 때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여기 P하고 Q는 여기 결정할 수가 있을 테고,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물체까지 거리를 P라고 하는 거고, 상까지의 거리를 Q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해서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하는 거울 방정식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물체의 크기를 여기 H라고 하고 이쪽을 H'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배율 방정식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값들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줄까요? 이 상은 정립이에요, 도립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립이죠. 왜냐면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있어요. 정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여기는 허상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그 점선, 실제 빗살이 아니라 이렇게 연장선에 점선들이 만들어낸 빗살로 이렇게 과지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실제 빗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상이에요. 근데 이쪽은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정립이면서 여기는 허상이 되는 거예요. 정립 허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이렇게 운목거울, 볼록거울이 만드는 상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들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운목거울, 볼록거울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지만 또 하나 수렴이나 발산이라고 하는 용어도 써요. 수렴거울, 발산거울이라고도 해요. 수렴이라고 하는 자체는 빛 자체를 모은다는 소리예요. 발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빛 자체를 퍼뜨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운목거울을 우리가 거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은 빛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반사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온 빛이 있다면 또 반사가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빛 자체를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볼록거울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발산거울이라고도 해요. 용어가 수렴, 발산, 수렴은 빛을 모을 때, 그리고 발산은 빛을 퍼뜨릴 때, 이렇게 또 하나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여기 상들을 지금 한번 작도를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아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작도를 안 해보면은 나중에 못 그리는 수가 생겨요. 정말로 그래요. 한 번만 그려보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컴포넌트가 있죠? 어떤 컴포넌트가 있냐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거울 말고 또 하나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렌즈일 때는 도대체 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렌즈로 넘어가요. 렌즈가 만드는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얇은 렌즈가 만드는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먼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얇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정말로 얇은 거예요. 저 조건은 왜 좋냐면 실제 렌즈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 렌즈 안에서 굴절률이 사실은 달라져서 경로가 약간 바뀌어요. 근데 얇은이라고 쓴 조건은 바로 렌즈 안에서 벌어지는 굴절률 자체, 빛 자체가 꺾이는 거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그냥 그리겠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겠다는 소리예요. 실제는 이 렌즈가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서 굴절률 때문에 꺾임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는 무시하겠다는 소리가 여기에는 얇은 렌즈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렌즈가 있는데 렌즈도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볼록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거랑 반대로 되어 있는 이것처럼 오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 자체는 아까 여러분들이 거울에서 예를 들었듯이 빛을 모으면은 수렴이 되는 거예요. 수렴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분산시키면 퍼뜨리게 되면은 발산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볼록 렌즈를 수렴 렌즈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태양빛 모아봤잖아요. 그래서 먹지 같은 거 태워봤잖아요. 그때 틀림없이 이렇게 볼록 렌즈라고 하는 자체는 빛 자체를 모으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수렴 렌즈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볼록 렌즈는 빛 자체를 퍼뜨려요. 퍼뜨리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발산 렌즈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 컨버징, 다이버징이라고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이 렌즈들이 만드는 빛의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물체의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도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축을 잡아줘야 돼요. 주축을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렌즈가 있어요. 그리고 렌즈의 앞쪽 초점을 F1이라고 하고 뒤쪽 초점을 F2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광선 추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광선 추적을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광선은 여기 주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굴절하여 렌즈 주축에 초점을 지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거예요. 여기 A점에 전광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물체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주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살은 여기에서만 굴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꺾여서 내부 굴절은 지금 고려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굴절을 해서 여기 초점을 지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광선 추적 곡선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광선은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이거는 굴절되지 않고 렌즈를 직진하여 통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렌즈이기 때문에 빛 자체가 뚫고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렌즈의 중심, C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입사한 빛살은 그대로 통과한다는 거였었어요. 아까 이게 볼록 거울일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볼록 거울일 때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센터로, 그러니까 볼록이면 이거죠. 볼록 거울일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마치 여기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그대로 반사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곡률 반지름으로 입사한 빛살은 그대로 지나가거나 그대로 반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센터 C를 통과를 한 거는 그대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앞에 초점이에요. 앞 초점으로 이렇게 입사한 광선은 렌즈에서 굴절하여 주축에 평행하게 지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에서 앞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여기는 평행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번과 3번은 1번 광선과 3번 광선은 서로 같은 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행하게 지나간 거는 초점을 지나가요. 초점을 통과한 거는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서로 같은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컴포넌트의 중심을 통과한 거는 그대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렌즈일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울일 때는 거기에서는 그대로 반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봤던 경로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세 점이 모이는 점은 요 점일 테고, 그러면 주축으로부터 여기에다가 상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제 이 상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상은 정립일까요? 도립일까요? 이 상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립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은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여기에 있는 상은 실상이에요. 왜냐면 실제 빛살이 이렇게 만들어낸 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렴 렌즈, 다시 말해서 볼록 렌즈가 만드는 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제 이거를 발산 렌즈, 다시 말해서 오목 렌즈가 만드는 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지금 그려봐요. 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려봐요. 한번 그려들 보세요. 직접 기하학적으로 작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이제 제가 여기서 첫 번째 광선부터 설명을 할게요.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거는 이쪽은 이렇게 됐어요. 주축하게 평행하게 들어온 거는 초점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여기는 발산 렌즈이기 때문에 초점을 못 지나가요.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마치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쪽으로 연장선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광선은 여기 컴포넌트의 센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발산 렌즈의 센터를 요점일 테니까 이렇게 입사한 빛살은 그대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랑 똑같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초점으로 들어온 거는 수평하게 간다고 그랬어요. 주축에. 그러면 이쪽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초점으로 입사를 하려고 들어온 빛살, 그러니까 여기겠죠? 초점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 빛살은 평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 초점이 여기에요.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 빛살은 평행하게, 주축에 평행하게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연장선을 초점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쪽 구조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뒤쪽으로 연장선을 쭉 그려서 만나는 점이 이 점일 테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상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볼까요? 저 상은 정립일까요? 도립일까요? 이 상은 여기는 정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여기에는 점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은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립 허상이 되는 거예요. 발산렌즈가 만드는 상은 정립이면서 허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발산렌즈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물체의 위치가 여기가 어떤 렌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거기에 볼록 렌즈가 있어요.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걸어가지고 여러분들 위치를 변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앞으로 걸어가서 초점을 통과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체는 여기 있는 얘가 물체예요. 여기가 물체고, 그러니까 초점 안쪽으로 이렇게 물체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볼록 렌즈, 다시 말해서 수렴 렌즈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가 물체예요. 그랬을 때 똑같이 광선 추적을 해보면은 주축에 평행하게 온 거는 어떻게 돼요? 초점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초점을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뒤쪽으로, 이게 빛자체가 다 분산돼요. 분산되면은 뒤쪽으로 연장선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여기 센터로 들어온 거는 그대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센터로 이렇게 들어온 거는 그대로 여기를 통과할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 보면은 초점을 통과한 거는 평행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점을 직접 여기에서는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마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유비살이에요. 이렇게 해서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주축에 평행하게 빛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눈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왔을 때 뒤쪽으로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행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평행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나머지 선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은 이때는 어떤 게 생겨요? 이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정립상이 생긴 거예요. 정립이 생기고 허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상자체가 물체보다 커졌죠? 확대가 됐어요. 확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게 만원경이나 현미경 원리예요. 우리가 현미경 같은 거를 보면은 물체의 상이 커지잖아요. 커지는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렌즈가 있다라고 한다면 렌즈에서 물체를 초점거리 앞쪽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확대된 허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확대된 허상.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현미경이나 또는 만원경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알아들 봐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똑같이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 본다면 여기 컴포넌트 중앙부터 해서 물체까지 거리를 P라고 할 테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Q라고 할 거예요. 상까지 거리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물체의 크기를 H라고 하고, 여기 물체의 이미지까지 거리를 H'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H고 이쪽이 H'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놨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유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거울 방정식하고 렌즈 방정식, 배율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제가 말한 그 거울 방정식과 배울 방정식이 성립하는지를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얇은 렌즈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 구조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배열 방정식과 거울 방정식 자체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방법, 오목거울 가지고 아까 해봤었잖아요. 오목거울과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목거울을 가지고
여기 배울 방정식과 거울 방정식을 유도를 해봤잖아요. 이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 작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에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로 앞에서 했던 거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배율 방정식을 알아볼까요? 배율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탄젠트 알파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지금 알파는 어디를 정해놨냐면 이쪽 각도, 쉽게 말해서 여기 빗살은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는 수평하게 들어간 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초점을 지나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컴포넌트의 중앙을 통과한 거는 그대로 지나가겠죠. 그럼 상은 여기에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는 지금 컴포넌트의 중앙을 지나가는 빗살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는 억각으로 똑같이 이쪽이 알파겠죠. 이렇게 알파를 정해놓고, 그리고 첫 번째 빗살이었던 여기 평행하게 들어간 건 초점을 지나갈 텐데, 이때 여기 주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도 똑같이 억각으로 여기가 세타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돼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물체까지 거리를 P라고 하고,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까지의 거리를 Q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초점까지 거리를 우리가 F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기호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갔죠?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이거를 이 기하학적 구조를 그대로 기호 처리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먼저 이쪽부터 보게 되면은 탄젠트 자체는 이렇게가 탄젠트일 테니까 P분의 H가 되겠죠? P분의 H로 이렇게 써준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똑같이 알파이기 때문에 이것분의 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길이가 Q라고 했으니까 Q를 써주면 되는 거고, 요 길이는 H예요. H를 써주면 되는 거고, 주축을 중심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배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키가 이만했을 때 상의 크기는 얼마나니? 이렇게 질문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답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쪽 식에서 여기가 똑같이 P분의 Q로 마이너스가 붙는 걸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배율은 내 키가 H라고 했을 때 그 상의 크기는 얼마니? 하고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H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 H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로 넘어가면은 P분의 탄젠트 알파일 테고, 그렇죠? 이게 P분의 탄젠트 알파일 테고,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넘어가게 되면 Q분의 알파 프라임일 테고,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다 없어지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남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울 방정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를 보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세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가 세타인 거니까 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삼각형은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쪽 삼각형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F분의 여기 D가 될 거예요. F분의 D로 쓰면 되는 거고, 이쪽 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Q에서 F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Q에서 F를 빼준 값이 있고, 그리고 H를 써주고, 지금 부호 자체는 이게 거꾸로 돼 있고, 여기 주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본 다음에 지금 D라고 하는 거요. D라고 하는 이 거리 자체가 이만큼 길이, 이 길이는 그대로 수평 이동을 하게 되면 뭐예요? 물체 크기인 거죠. 그죠? 물체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체 D를 H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위식에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왔고, 나머지는 똑같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한 거냐면,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반대로 넘겼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위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H분의 H 프라임을 이 식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서 마이너스 부호는 없애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P하고 Q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얇은 렌즈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얇은 렌즈 방정식이랑 여러분들이 거울에서 했던 거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상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상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배율을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이 생기는 위치까지 거리 Q도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걸까요?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곡선을 이용을 해서 상의 위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먼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산수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상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만약에 배율을 계산하려고 하면 배율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상이 생기는 위치를 계산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이 생기는 위치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기서 궁금한 사항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얇은 렌즈 방정식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소개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수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여기 상의 형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수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러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렌즈에 수차라고 되어 있는데, 수차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제 초점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딱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구면 수차하고 색 수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카메라 같은 거에서 렌즈 봤죠? 렌즈를 봤을 때 그 렌즈가 실제는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상을 정확하게 그 필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름으로 된 카메라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맺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게 약간 달라요. 그 대표적인 게 구면 수차하고 색 수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수차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면 수차, 색 수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면 수차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중심 주축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중심 빗살이에요. 그런데 렌즈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안에서, 렌즈 안에서 꺾여지는 이 상태가, 꺾여지는 각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점 자체가 한 점에서 맺지를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멀리, 주축에서 멀리 있는 것들은 앞쪽으로 꺾여서 초점이 앞쪽에 맞고, 그리고 주축 쪽으로 가까이 있는 거는 더 멀리 빗나가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구면수차라고 해요. 이렇게 맞는 거를 이걸 구면수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렌즈 같은 걸 제작을 하거나 카메라 같은 걸 제작을 할 때는 보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색수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색수차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색깔을,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이렇게 굴절을 해올 때 서로 다른 데서 초점을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안에서 서로 파장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 색깔은 초점 자체가 더 멀리 가서 맞고, 그리고 또 하나 보라 색깔은 급격하게 꺾여가지고 앞쪽에 맞아요. 이것처럼 초점 자체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상성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수차라고 해요. 그래서 구면 수차와 색 수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렌즈 같은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수차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종류가 더 있어요. 무슨 비점 수차나 또는 코마 수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를 해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수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는 코팅을 하거나 또는 구면 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비대칭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한쪽에 이렇게 렌즈를 가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비대칭으로 만드는 거예요. 초점을 이렇게 한 점에 모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등등등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든지 스스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도면 스스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 상의 형성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스스로 꼭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꼭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 특히 고정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고정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대다수 현상 자체가 그림으로서 표현이 돼요. 그 그림 자체가 사고실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상의 형성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